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저녁에 이 시간이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뭔가 또 할 얘기가 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당히 또 긴박했던 시간이 갔었던 만큼 반대로, 요즘은 뭐 기분 좋은 적막감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이가 뭐 빠른 시일 내에 공산화는 시키지 않을 테니까 뭐 그렇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뭐 보수 언론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수 언론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는데 뭐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할까봐 걱정이다. 예, 정말 우파 정당이 이제 총선에서 이겨서 이재명이를 어떻게 탄핵하나, 이런 거 걱정하고 있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탄핵할 명분이 없을까봐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파라는 게 잘하는 편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좌파래도, 국민들 밥 먹게 살리고, 우리나라 선진국 만들고, 이러면은 좌파가 아니라 극좌파라도 좋아해야지. 그걸 우리가 말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봐 걱정인 거고, 항상 우리가 좌파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좌파라는 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거야 얼마나 달콤해. 결국 근데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고, 실제로 좌파, 우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우파는 행동, 좌파는 말이잖아요. 우파는 말을 많이 안 하지, 그냥 행동하지.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동기부여하는 영상이라든지 동기부여하는 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도 참 많지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일단 해라. 영어로 얘기하면 just do it. 나이키의 표어죠. just do it. 이 just do it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파스러운 표어입니다. 그냥 해. 말이 많아. 해. 먼저 해. 이런 거지. just do it. 정주영 회장이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런, 또는 김우중,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진짜 우파야. 김우중이라든지 정주영, 이런 분들이 왜 우파냐. 일단 행동 가니까. 말 필요 없고, 일단 행동, 탁돌. 이게 결국은, 저는 우파의 가장 큰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몇 년을 이 영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처음 할 때는 그런 좌파나 우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청년에게 멘토를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영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은 진정한 우파만이 진정한 멘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어떤 청년 멘토로서는 정말 완벽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해서 뿐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유연하다네. 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자기가 납득을 하면 금방 수긍을 한대요. 근데 이제 좌파들은 수긍을 잘 안 하잖아. 일단 좌파 우파의 또 하나 차이가 뭐야? 우파는 금방 사과해. 예를 들어 오늘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한 얘기가 너무 좀 과했다라고 사과하고, 트럼프도 또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자기가 또 한 얘기 중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한다 그래요. 근데 바이든이네 해리스네 이런 사람들 절대 사과 안 해요. 조국이가 사과하는 거 봤어요? 응? 이재명이가 사과한 거 봤냐고. 잘못된 뭐라고 그래. 내가 진짜 그러는 줄 알았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지. 우파 같아서 그런 얘기 안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거 보면은 홍준표도 좌파야. 말하는 거 보면. 응? 홍준표 입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사람 가지고 자꾸 역선택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과를 잘하면 우파예요. 응?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걸 놔도 사과 잘하는 사람은 우파야.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딱 하는 행동 보면 알아. 좌파인지 우파인지. 응? 좌파는 어때? 일단 사과가 없어. 무조건 네 잘못이야. 그리고 돈 나는 거 절대 10원 한 장 자기 어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좌파죠. 우파는 좀 이게 찌그러졌잖아? 그냥 가세요. 됐어. 내가 할게. 이게 우파야. 저도 몇 번 그랬어.
이거 좀 긁힌 건데, 그거 제가 이거 닦으면 돼. 그 파운더로 좀 닦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줌마한테 뭐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뭐 협박하고, 뭐 몇십만 원 달라고, 이런 놈들 다 좌파야. 제 말이 틀려야 맞아. 제 말이 틀려 맞아. 그 접촉사고 좀 나보면 좌파인지 우파인지 금방 알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파상입니다. 저는 이제 외모가 우파상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 금방 아는 거지. 예.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희생하려고 하면 우파. 남의 거 뽑아먹고 배우자 거 뽑아먹으려고 하면 좌파. 자식들한테 뭔가 하나도 해주려고 하면 우파. 자식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면 좌파. 이 부모도 똑같아. 좌파 부모가 있고 우파 부모가 있어. 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홀가분해요. 예. 기분 나쁜 홀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얘기가 또 있죠. 예,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좀 밉살 맞긴 해도 보고 좀 짜증이 나죠. 듣고 있어도 열받고 막 너무 그 예의가 없고 어떻게 좀 한국 정서는 그런데 트럼프란 사람이 이제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를 넘긴 상황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제2의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중국 기업을 이제 딱 재단을 해줌으로써 한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글로벌 컴퍼니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재밌는 건 그래서 트럼프도 우파라는 거야. 좌파 같았으면 이거 내가 해줬네 뭐네 말 많잖아. 우파 봐. 트럼프 봐봐요. 자기가 때문에 됐는데도 내 떡이라고 얘기도 안 해. 트럼프 만약 우리가 솔직히 트럼프 고마워해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 회사를 그냥 놔뒀다. 또는 하웨이 휴대폰을 그냥 놔뒀다. 이랬으면 하웨이가 벌써 삼성전자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다고. 그나마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관련돼 가지고는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게 뭐 제가 그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있긴 있는데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전 주식을 잘 안 해. 예. 그런데 2차 전지를 제가 왜 이제 주심이 보냐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먹거리거든.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반도체 가지고는 지금 20, 30년 정도 우리가 해먹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삼성전자랑 해먹었고 그 반도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해먹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반도체가 몰락하면서 우리가 반도체로 돈을 벌게 됐던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알지 모를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프라자 합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저희는 이제 전공으로 배웠던 건데 1985년이죠. 그래서 1986년 이 사이에 플라자 합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엔화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고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환율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반토막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수출 경쟁력이 아예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1,000원에 팔던 거를 오늘 2,000원에 팔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5천만 원짜리 차를 내일부터 1억에 팔려고 하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환율 조정을 한 것이 이제 플라자 합의고, 그럼으로써 무너진 게 뭐냐면 일본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를 왜 무너뜨렸느냐? 지금 중국처럼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조지고 한국 기업을 이렇게 흥하게 해주고 한국 기업한테 기회를 준 것처럼 사실 그게 똑같이 예전에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죠. 지금보다 레이건 행정부 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미국이면 일본을 왜 쳤느냐?
똑같아요. 지금처럼. 일본이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예.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적이지만 일본은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하고 미국은 한방 붙었었죠. 예. 그리고 중국은 언제 붙었다? 6.25 때 붙었잖아요. 예. 6.25 때 미국하고 전면전을 했었죠. 예. 물론 국지전이라고 하지만 전면전이라고 하죠.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 한 기간은 비슷해.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그만큼 피해도 많았죠. 미국도 중국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아직 제압을 못한 적이고 일본은 제압을 했어.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우일승천해가지고 뭐 소위 얘기해서 전 세계 반도체를 제패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미국 애들이 약간 겁을 먹은 겁니다. 왜? 한번 싸웠던 애들이 다시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 솔직히.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대판 싸웠는데 걔가 거꾸로 졌어. 근데 걔가 다시 일어났을 때 느낌 어때? 왜? 미국은 일본한테 원자폭탄까지 떨어뜨린 나라잖아요. 응? 사실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남한테 떨어뜨렸으면 대체 내가 맞았어. 뭐 얼마나 그게 무서운 무기입니까? 그것도 한 방도 아니고 두 방을. 응? 원자폭탄을 두 번이나 떨어뜨려 어떤 그런 아픔을 준 국가에게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미안함도 있지만 사실 어떤 두려움도 있잖아. 왜? 걔가 컸을 때 그 보복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일본이 80년대 엄청나게 컸는데 그 엄청나게 큰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 반도체를 한국하고 대만이 만들지만 당시는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담당을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이제 못 봐주겠다는 거지. 왜?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한테 패권을 도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끌어안쳤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끌어안치고 1986년에 있었던 한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반도체 기업들을 다 일부러 파산시켜 버렸어요. 네, 다 파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산시키고 나서 그 대안이 된 데가 바로 한국하고 대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만든 게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또는 이건희 회장이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저렇게 거꾸로 틀리는데 가장 1등 가장 먼저 거꾸로 들려고 하는 게 반도체라는 것을 알고 삼성전자의 앞으로 먹거리는 반도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이 크는 걸 지금 미국이 못 보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는 일본이 그렇게 컸던 것만큼 중국도 지금 더 컸지. 사실 일본보다 더 무섭지. 왜? 일본은 어쨌든 그때 핵무기도 없고 패전국이라 그래가지고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막 그런 상황이었지만 중국은 지금 상임이사국에 유엔 상임이사국의 핵무기 보유국이란 말이야. 유엔 안보리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한 국가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 중국은 또 15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하고 엄청나게 프렌들하게 지내면서 전 세계 제조업의 절반을 담당했던 그런 국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일본보다 더 버거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을 조정했지만 지금은 관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가혹하게 끌어안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마워요, 미국이. 우리는 참 그런 거 보면은 미국한테 정말 매일 절해야 돼. 왜? 우리가 미국이 일본을 끌어안쳐줬기 때문에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살고 휴대폰 가지고 먹고 살지. 만약에 일본을 끌어안쳐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일본의 그늘에서 쪽도 못 쓰고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보다 앞서게 된 거는요. 100% 무조건 미국 탓이에요. 근데 그때의 미국도 한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을 끌어안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이 잘 이용을 한 거지. 응?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국 기업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게 만든 미국의 힘이 컸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래 1등하고 있던 일본 기업을 작사를 내가지고 한국을 키우고 또 한국이 컸는데 중국이 기업이 끌어올려고 하려고 하니까 또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거야. 이게 마치 우리한테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어? 앞길에 딱 바다가 막혀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딱 방망이를 쳐주니까 모세의 바다가 딱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사사건건 미국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지만 결국 그게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동 중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회인 구독자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 제가 단순히 오늘 뭐 2차 전지에 대한 국한적인 뭐 주식 정보를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흐름, 왜 미국이 일본을 지고 또 왜 미국이 중국을 쳤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2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대세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전 세계 1등하는 일본을 작살내서 한국을 키우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패권을 갖고 있는 중국을 쳐가지고 한국을 또 키워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그 유망 산업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산업이 지금 2차 전지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뭐 드론이네, 뭐 AI네, 그리고 뭐 풍력이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전기 저장하는 장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거든요. 지금은 2차 전지 이꼬르 전기차지만 향후 10년, 20년은 2차 전지가 결국 모든 산업에 다 연관이 되는 지금처럼 반도체 같이 산업의 쌀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선으로 움직이는 건 다 2차 전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 코드를 꽂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안 꽂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건 다 2차 전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산업이라는 거지. 반도체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만 있으면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왜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이 얼마나 고맙게도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왜? 중국이 2차 전기차를 전 세계 물동량의 3,500만 대라면 중국이 한 2,400만 대를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생산량이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중국이 3,400만 대를 가지고 있대요. 생산력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전기차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한 거야. 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아예 전기차 자체의 환경을 싹 죽여버린 거야.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려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그 암도 죽지만 옆에 있는 세포도 죽잖아.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차를 죽이려다 보니까 한국 전기차도 죽고 테슬라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 중국 전기차가 가장 크니까 생산성도 많고. 근데 지금 거의 다 지금 중국 전기차가 착살이 나고 있대요. BYD도 지금 거의 파산 직전이고. 중국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생산력을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까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잖아. 우리도 여기 피 같은 이게 손가락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괴사되면 다시 안 살아나잖아요. 회사가 한번 죽으면 살아나기가 쉽지 않거든. 새로 하나 만들든지 그래야지 죽은 회사를 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대요. 회사 운영해 보시거나 또는 대기업에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 죽은 회사는 살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미국의 나라가 중국 전기차 산업을 싹 죽이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고 결국 그 수혜는 누가 본다? 바로 한국 전기차 또는 한국 2차 전지 산업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80년대 때 일본 반도체가 작살이 나고 한국 반도체가 뜨는 것처럼 중국 2차 전지라든지 중국 전기차가 작살이 나면서 한국 전기차, 한국 2차 전지가 결국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한테는 그냥 하나님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목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6.25 때는 우리 살렸지, 인천 상륙작전 했지, 산미 상호 방위조약 해줬지, 월남전으로 우리가 경제 부흥하게 해줬지, 일본 반도체 작살내가지고 한국 반도체 뜨게 해줬지. 지금은 중국까지 작살내가지고 한국 대기업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살게 만들어줬지. 포철이니 뭐니 아니야. 다 죽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딨어. 다 죽었다니까. HBM 이거 만들지도 못해. 이미 중국 애들이 다, 경쟁을 한국 기업 다 따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지금 악물고 한 게 2차 전지란 말이야. 악물고. 네.
이것만큼은 저기 테슬라 다 작살내고 미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또한 미국이 알고 중국 전기차랑 중국 2차 전지를 지금 박살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야. 공룡들처럼. 공룡이 아무리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어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한번 죽은 공룡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멸종한 공룡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나라가 이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2차 전지도 물론 앞으로 유망한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박순혁 작가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 좀 첨언으로 드리고 미국의 나라 트럼프란 지도자가 한국을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